네, 주식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1일이죠. 4월 1일 금요일입니다. 정각 10시네요. 자, 4월의 장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제가 지금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휴가이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낮방송 미리 말씀드리면 낮방송은 못할 것 같고요. 대신에 제가 어제 살짝 여러분께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복선을 깔아드린 내용, 댓글 내용들도 뭐 한번 해봐라. 어차피 리플 지지분이란데 재미라도 주세요. 그러다가 좀 리플 이슈 생기면 그때 또 하시고요. 이런 의견을 주셔서 이따가 제가 한번 이따가 잠시 후에 이따 1시 반쯤에 제가 이동하거든요. 그때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4월 전만 간단하게 이건 제가 이제 뉴스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 그동안 것들은 뉴스 기반으로 한 데이터 분석이었습니다만 뉴스의 기사를 제가 제 임의대로 해석을 했습니다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밤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15분봉으로 봤을 때 1050원까지 왔던 것이 1000원이 깨졌습니다. 그죠? 내려가고 내려가니까 원래 이런 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한 이 정도다. 원래 떨어질 폭이었다면 이런 것들은 이제 패닉셀링 아시죠? 말 그대로 공포감에 더 떨어진 것이다. 1000원 밑으로 아직까지 내려갈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공포심에 질리신 분들이 냅다 파신 걸로 파악이 되고 다시 1,008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 리플도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런 느낌이고 그러나 이제 우리 암호화폐 또는 이 코인 투자 초보자이신 분들은 절대 뭐 절대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쪽 밑으로는 참고만 하시는 겁니다. 뭐 절대는 아닙니다. 참고만 하시되 항상 이쪽으로 보셔야 돼요. 이쪽으로 일봉으로 보시면 여전히 30도 각도는 깨진다면은 뭐 한 이런 느낌이 깨지는 거죠. 뭐 살짝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좀 깨지려는 그런 느낌이 있나? 뭔가가 좀 악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만 다시 주워 담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30도에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각도는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3월에는 뭐 한두 차례 그죠? 한두 차례 SEC 저는 SEC 뭐 호재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합의 또는 승소로 생각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합의 또는 승소로 갈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XRP 리플을 홀딩하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월에 진짜 많이 양보해서 10월에 끝난다고 합시다. 소송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10월에 끝난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뭐 긍정이든 부정이든 중립이든 그냥 10월에 끝난다. 그러면 10월에 폭등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당연히 어떤 종결이 되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전에 이미 많이 오릅니다. 그거는 이제 주식이나 암호화폐 초보자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뭐 예전에 뭐 도지데이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도지데이면 그때 오를 것이다. 그 전에 다 오르잖아요. 저는 그게 바로 기대감에 그러니까 도지데이가 예를 들어서 오늘 4월 1일이었다면 오늘 오를 것이다 해가지고 오늘 사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 주식이나 암호화폐를 모르시는 분들이죠. 4월 1일일 것이다 하니까 미리 다 오르는 거예요. 그게 주식의 기본입니다. 이런 실물 경제의 기본이에요. 기대감이 오르는 겁니다. 기대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월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충분히 오를 겁니다. 4, 5, 6, 7, 8, 9 만약에 10월에 끝난다면요. 더 일찍 끝난다면 더 이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4월에는 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월, 5월, 6월 이렇게 이제 상반기가 3개월 남았잖아요. 항상 플랜을 길게 잡으셔야 됩니다.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게 여러분께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뭐가 좋냐면 리플도 당연한 거고 리플이 좋을 거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 좋을 거라고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제일 무서운 게 FOMC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월 달에 어떻게 됐습니까? 1월 달에 리플의 1월 달. 1월 달 이때잖아요, 이때. 너무나 공포스러웠어요. 689.0원. 700원 마저 깨져버려서 우리 회원들마저도 어떻게 하면 좋냐. 대표님 잘 되겠죠? 이런 댓글 남겨주신 분들 기억나시죠? 적지 않은 분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멤버십 가입하신 회원분들에게 이때 집중적으로 멤버십 회원분들 댓글 한번 남겨보세요. 맞죠? 제가 또 멤버 안에서 댓글 남겼으니까 그 또 안 믿을 수 있잖아요. 또 다른 분들이 진짜 했잖아요. 저 새벽에도 방송해드렸잖아요. 왜냐면 털리지 마시라고. 이때 털릴 것 같더라고요. 왠지 사람 심리가 한 번 내려가면 계속 내려갈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돼요. 반대로 한 번 오르면 계속 오를 것 같아요. 그냥 지구 뚫어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하 내려가면은 영에 수렴할 것 같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가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진짜 저도 많이 노력했어요. 회원분들께. 회원분들만 챙기는 건 아닙니다. 저도 공개 방송 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적지 않게 해드리긴 했어요. 물론 그 강도는 상당히 다릅니다. 제가 멤버분들은 혹독하게 큰 소리 칩니다. 호통칩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기분 나쁘지 않으니까. 호통치면 공개 방송에서 호통치면 되게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르치지 마. 네가 뭔데? 자, 혹시 그런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요. 투자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존심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외람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최대한 예의를 갖췄는데 그죠? 왜냐면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들었을 때 뭐야 쪼꼬마가 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저를 안 밝혔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제가 이제 4월부터는 서서히 뭐 여러분께 제가 약속드린 것도 있고 서서히 이렇게 저의 생활을 통해서 뭔가 여러분께 또 다른 영감을 줄 수 있는 또 그런 콘텐츠를 좀 구상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서서히 알게 됩니다. 한 번에 오픈하면 이게 뭐 본인 자랑하는 채널인가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잘 제가 버무려 보겠습니다. 이 암호화폐와 관련되게. 그래서 4월 다시 원래 예를 들어오면요. 4월, 5월, 6월 FOMC로 인해서 다시 보여드리면 FOMC로 인해서 여기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이게 뭐 금리 인상이야 뭐 올리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돈을 빨아들여가겠다는 겁니다. 돈을 이제 풀었으니까 비트코인 8천만 원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돈이 남잖아요. 이제 이거 없어요. 다 빨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야지 여기다가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금리를 인상한대요. 금리 인상. 돈 빌려서도 이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때가 많이 이제 긴장됐던 때고 올라갔다가 지금 이런 느낌인데요. 이런 완만한 느낌이라는 것은 투자 심리가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저의 오랜 주식 투자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008원, 1112원에서 뭐 1008원 내려갔다고 혹시 우리 리플 호들러 분들 중에서 실망하신 분들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심리가 저는 살아나고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돌발 변수는 제가 체크할 수 없으니까 그죠? 이런 변수는 돌발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사회적 악재, 국제적 악재 뭐 이런 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지금 21세기 이런 시대에 그죠? 3차 대전 이야기까지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돌발 변수가 없다면 FOMC 금리 인상은 물론 단기적으로 충격은 줄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이때 충격을 다 선반영된 겁니다. 이제 FOMC에 대한. 그리고 FOMC도 이 주식 시장, 이 증시를 폭락시키면서까지 인플레이션을 잡을 생각까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증시 폭락도 진짜 큰 문제거든요. 이거 두 개를 적절하게 하려면은 완만하게 큰 충격 없이 서서히 그러나 금리는 인상하면서 실리는 챙기면서 인플레이션도 잡는 그런 느낌으로 갈 것이다. 결국 증시의 안정 또는 이 실물 경제의 안정,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암호화폐 안정을 잡으면서 올해 한 해 끌고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연말까지 예측하라고 한다면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너무 먼 미래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4, 5, 6월은 제가 예측하는 물론 당연히 업앤다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만약에 이제 여러분께서 6월 30일에 봤을 때 4월이 비해서 좀 올랐네 그런 생각이 든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 꼬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하고 아무런 계약 관계 아니죠? 그냥 그 무료 시청자이시죠?
제 채널을 사랑하신 분들이시죠? 여러분 투자에 참고만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시계도 466일인데요. 이것도 뭐 진짜 한번 더 가라고 해보시죠. 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에 밑에 주식키스 채널도 있죠. 많이 가입해 주시는데 감사히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식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 주제 미리 저기 스포일링 해드리자면 코덱스 서버텍사스의 원유 선물. 저는 원유 선물 ETF거든요. 원유 선물 주식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ETF인데 저는 이걸로 재미 많이 봤습니다. 언젠가도 방송에서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이너스 유가는 있을 수 없다. 그냥 단순 논리로 있을 수 없다. 왜냐면 기름이라는 것은 유한한 자원이고 언젠가는 고갈되는 자원인데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자동차도 지금은 전기 자동차가 드물게 나오고 있고 전기 충전소도 별로 없지만 이 머세디스 벤츠 아니면 제네시스 아니면 아우디 아니면 BMW 같은 그런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에서도 이제 서서히 전기 자동차 시대를 열 거고 아마 6, 7년 지나면 이게 다음 세대 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100% 전기차만 만들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기름 유한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때가 결정으로 저는 모았을 때입니다. 저는 주식키스 생방송에서 같이 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 굉장히 공포스럽겠지만 이거 이겨내면 된다. 어차피 시간은 해결해줘요. 포스트 코로나주 아니면 리오프닝주 있잖아요. 코로나가 지나면 여러분 코로나가 평생 있을 것 같나요? 아닙니다. 우리 의술도 발달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더 커진다고 한다면 이 뭐 봉쇄를 해서라도 잡아낼 겁니다. 나라에서 또는 전 세계적으로요. 언젠가는 잡힐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의료계에서 이 코로나를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정치인들도 많이 할 거고요. 그러니까 잡힙니다. 국제유가 잡힙니다. 세계 증시 폭락 잡힙니다. 장치들이 많잖아요. 사이드카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저기 있잖아요. 러시아 ETF 있잖아요. 러시아. 자, 킨덱스 러시아 저기 ETF입니다. 이거 차트 볼까요? 차트 폭락 나오고 거래 정지됐습니다. 여러분들 거래 정지되면 굉장히 무섭죠. 우리 그 주린이, 코린이 이런 초보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 거래 정지, 상장 폐지.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뭐죠?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장 폐지, 네, 주식에선 무섭죠. 휴지 조각이니까. 그러나 암호화폐에서는 그냥 코인베이스에서 리플을 상장 폐지했다. 아니면 캐나다의 그 비트바이에서 상장 폐지했다. 그랬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뭐 전 세계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한다.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거래 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 정지, 신라젠 거래 정지. 야, 거래 정지되면 이거 아니면 얼마 전에 주식하신 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 있었잖아요. 거래 정지잖아요. 이런 것들 무섭잖아요. 맞아요. 그건 상패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러시아 ETF가 거래 정지, 지금 주봉으로 보니까 좀 안 보여.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30분봉? 아니, 일봉? 지금 거래 정지돼 있어요. 1700원, 1070원에 멈춰 있잖아요. 왜냐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더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과한 경우에는 아주 드문 경우겠지만 ETF도 상장 폐지 될 수 있습니다. 그 확률은 지극히 낮습니다. ETF가 이렇게 폐쇄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그래도 지금 러시아가 지금 보통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러시아가 조금 회복되고 어떤 뭐 이렇게 평화적인 회담으로 잘 풀려나갈 때쯤에는 다시 풀어주자. 이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투자자를 보호해주는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식에는요. 암호화폐는 그거에 비해서 좀 적기 때문에 제도권으로 들어와라 이런 이야기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다시 올라갑니다. 증시는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종합주가 지수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자, 2736인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주봉으로. 이때죠, 이때. 팬데믹 선언했을 때. 이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1450, 와, 오랜만에 기억 안 나네. 1457.68? 그죠?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혹시 부정할 수 있습니다.
왜 기억하냐면 제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굉장히 보고 싶었거든요. 1457.68까지 내려갔어요. 굉장한 공포에 떨었습니다. 아니 3000에서 놀던 애들이 갑자기 1400 반토막 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올라갔잖아요. 다시 올라갔잖아요. 뭐 1000 깨질 것이다. 이제 한국 증시는 끝났다. 그건 다 그냥 다 초보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왜냐면 한 번 공포는 계속 공포일 것 같다. 이건 지극히 투자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의 생각이에요. 한 번 오르면 계속 오를 것 같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역발상이 정말 중요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회복이 되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서부 텍사스유 원유 선물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제일 많이 봤던 건데 지금은 이렇게 올라 있잖아요. 꼭대기죠. 꼭대기에서 절대 사는 거 아닙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이야기를 제가 이따가 주식키스에서도 할 텐데 주식키스 방송 이따가 찾아와 보세요. 그러면 역발상으로 인버스로 가시면 됩니다. 그대로 반대로 뒤집어 놨잖아요. 그죠? 그럼 바닥이잖아요. 자, 일봉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4,000원에서 5,000원. 주식 이야기는 아닌데요. 이 바닥을 잘 공략해서 접근하면 길게 투자하면 이건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고, 그리고 주식이 암호화폐 이야기와 다시 결부시켜서 이 방송을 마무리를 하자면, 이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로 아까 FOMC 충격 뒤덮고 서서히 이제 만약에 이제 SEC의 어떤 호재가 중간중간에 끼어든다면 리플은 많이 오를 가능성이 저는 있다. 저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여운을 남기면서 뭐 주식에 100%는 없고 리플 같은 암호화폐에도 100% 어떤 호언장담 같은 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게 저의 주관적인 의견을, 맞죠? 주식키스는 제 방송, 코인키스도 제 방송이니까 제 마음대로 방송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그러니까 제 방송을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 방송을 하는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거. 저희 채널에서는 다른 채널은 뭐 어떤 스타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순수하게 그냥 아시죠? 저는 광고 붙이지 않잖아요. 그냥 저 혼자 저의 생각을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스타일 그리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 소상히 밝히면서 진행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참고만 하셔서 저런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대로 하시면 되고, 저 말이 좀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일부 참고해서 여러분 투자에, 여러분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되고, 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투자는 기대감이 올라가는 것이다. 자, 쌍용차. 이거는 너무 주식 이야기니까요. 여기 코인이니까 코인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쌍방울 오늘 상하 가졌거든요. 이거 이야기는 제가 주식키스에서 이어갈게요. 이 주식 이야기니까. 어쨌든 오늘 방송 결론을 내자면 보시는 것처럼 국제유가가 미국 역대급 비축유 방출에 급락했다. 서부 텍사스유는 오늘 7% 급락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아까 했던 것처럼 현재만 너무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리플 1010원인데 뭐야 1005원? 오늘 마이너스 15원이나 떨어졌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저희 채널의 투자 성향과는 맞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구독하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러나 정말 진짜 투자했잖아요. 멀리 보고. 멀리 보라는 게 막 10년 뒤 보라는 게 아닙니다. 2년 전후 멀리 보고. 그죠? 그리고 진정한 투자, 도박이 아니고. 동전 던지기. 오늘은 10원 빠지고 내일은 얼마 오를까? 이런 거 말고. 삶이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약간 그 브이로그식의 제 그 삶을 살짝 중간중간에 여러분께 좀 공개해드리고 싶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너무 이런 거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삶이 피폐해집니다. 하루 종일 차트만 보는 삶. 아무리 그래가지고 오늘 100만 원 벌었다고 칩시다. 그거 행복하나? 여러분 오늘 100만 원 벌으셨나요?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2023년 4월 1일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00만 원 어디 갔나? 생각도 안 날 겁니다. 이런 100만 원 벌면 좋죠. 그러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1년만 지나도 생각도 안 나는 돈이에요. 이거 내가 어디다 썼지? 어디다 썼지? 기억도 안 날 겁니다. 그런 거 말고 정말 좀 굵고 우직하고 무던하게 밀어붙여서 궁극에 화끈한 수익이 나서 화끈한 수익은 기억에 남거든요. 재작년에 대웅제약 저 기억나고
그리고 서부 텍사스의 원유 선물 ETF도 저는 기억납니다. 화끈하게 벌었거든요. 그리고 리플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신 분들은 그 저기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액수가 적으면 그렇습니다. 액수가. 그러니까 리플에 불만이 많으신 분들은 액수가 적으신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리플 불만을 가졌다고 해서 그분들은 뭐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아니 10,000원 가지고도 투자할 수 있고요. 맞잖아요? 아니면 한 주도 투자할 수 있고 참고로 저 한 주 갖고 있잖아요. 리플 한 주. 저 한 주 갖고 있어요. 리플 갖고 있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저 한 개 1XRP를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0만 원으로 할 수도 있고 100만 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500만 원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소액 1,000만 원 미만 소액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뭐라 할까요? 리플에 맞지 않죠. 솔직히 하면은 이건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액으로 할 거면 팡팡 튀는 애들 있잖아요. 최근에 뭐 진리카 뭐 아니면 최근에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클래식 아니면 뭐 튀는 애들 있었잖아요. 뭐 솔라나 뭐 아니면 저 있잖아요. 그 뭐죠? 중국 퀀텀 아니면 아이오타 뭐 이런 거 하세요. 맞아요. 그런 걸로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냐면 100만 원 투자했어요. 한 30% 올랐다. 그럼 30만 원 벌었잖아요. 500만 원 투자했어요. 그럼 150만 원 벌었네요.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아요. 이게 소액 투자자는 리플하고 맞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면 지금 방송이 길어지는데 휴가인데 제가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낮방송 못하니까 여러분 다들 돈 모아보셨잖아요. 그죠? 자 1,000만 원으로 2천만 원까지 불리기 쉽나요 어렵나요? 네 쉽습니다. 2천만 원으로 5천만 원 불리기 쉽나요 어렵나요? 네 쉬워요. 5천으로 1억 불리기 쉽나요 어렵나요? 쉽습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대신에 그 전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단계가 없으면은 이때 1억까지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만약에 혹시라도 현금으로 1억이 없는 분들은 좀 생각해 보세요. 이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무수한 단계를 거쳐야지 1억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억에서 3억 좀 올리기는 뭐 나쁘진 않지만 이 정도의 굉장히 그렇게 유기적인 그것도 부드러운 느낌은 아닐 겁니다. 10억에서 20억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20억에서 50억 쉽지 않아요. 50억에서 100억 쉽지 않습니다. 뭐 혹시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혹시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 아니면 제가 어려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이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벅차다고요. 더디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그 요지가 뭐냐면 10억 이상 투자하신 리플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리플이 더 편해요. 더디게 가잖아요. 1호만 올라도 얼마가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리플을 투자에 대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이거 논할 수 없어요. 왜냐면 다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게 지금까지 제가 많이 오랜 시간 투자했던 경험을 비춰봤을 때 제 생각이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00만 원 미만 소액 투자자분들은 리플 안 올려요. 그러니까 리또석이라고 하는 분들은 다 소액 투자자들입니다. 저희 회원분들은 다 억대 이상 투자자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분들 보시면 뭐 한두 분 빼고는 거의 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회원 수가 1,400명 되는데 1,400명 중에 1,400명이 다 올수하면 그건 이상한 거죠. 북한도 아니고 한두 명 정도는 좀 이제 어긋난 발언 저는 존중합니다. 제 방송을 다 좋아할 수는 없어요. 전 존중해요. 존중하고 다 좋아요 눌러드렸습니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분들은 불만 갖지 않아요. 더디지만 뭐 이렇게 견딘 만큼 올라가지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 서로 다독여줘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의 투자 액수에 따라서 리플이 성향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는 리플 반복이지만요. 이건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SEC 승소 또는 긍정적 합의는 볼 것이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그리고 궁극의 코인베이스에 리리스팅 재상장될 것이다.
이거 두 개를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지금 방송 제가 끝낼 테니까요. 요원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스스로한테 물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서 나는 갈 것 같다. 나는 갈 것 같아. 마음 먹었어. 갈 것 같아. 그러면 호들링 하시는 겁니다. 리플 호들링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SEC? 아니야. 코인베이스 상장? 그게 쉽겠어? 아니야. 그러면 지금이라도 파셔야 된다. 라고 생각. 어차피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 선택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계시든지. 뭔가가 불확실하면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좀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팔아야 돼요. 불편한 주식을 왜 갖고 있죠? 불편한 나무화폐를 왜 갖고 있죠? 불편하면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못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은 행복합니다. 1011원이든 911원이든 1000원이 깨졌든 이때 사면 되잖아. 왜냐면 우리 코인캐스 대표님께서 buy the dip이라고 하셨어. buy the dip이라고 하셨다고요. dip이다 사자. 맞았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비트코인을 평생 갖고 있겠다라고 했던 마이클 세일러는 계속 보유량을 늘리겠다. 그죠? 비트코인을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담보로 이분 한 1조 원어치 갖고 있잖아요. 자, 은행에 대출했어요. 이유는 슈퍼카 살려고? 아니요. 비트코인 더 살려고요. 12만 5,051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플 12만 개도 많은데 비트코인 12만 개. 여러분이 12만 개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은 잠 잘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잘 수 있을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다. 늘리겠다. 이런 걸 봐서라도 저는 4월, 5월, 6월 미래는 밝다. 라는 저의 주관적인 의견을 여러분께 살포시 저도 모르게 공개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